자, 그래서 남의 토지에 어쨌든 지상권이나 물건이 취득되면 그것이 법정지상권이건 약정지상권이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면 과연 지상권자한테는 무슨 권리무가 있는가? 그 권리무가 있는 것이 바로 효력이에요. 자, 지상권자한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첫째, 제목이에요. 아무튼 지상권자는 토지를 뭐 할 권리가 있다? 사용할 권리가 있다.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사용권이 있다 옆에다가 목적에 따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할 의무가 있다. 내 맘대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설정하면서 건축물을, 수목을, 공작물을 보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나무 꼭 심어야 되는 거야.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물 꼭 쳐야 되는 거야. 네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제한이 있어. 그래서 목적 정한 대로 써야 되는 거야. 만약에 목적 건물을 짓기로 하고 30년 설정했는데 건물을 짓고 나무를 심었더라. 목적 위배되는 행위를 해버리면 지상권 소멸 청구당하는 거예요. 의무반항 때문에. 그 목적에 쫓아 사용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295번요. 당연히 지상권자도 그 법조문에 상린관계를 적용받아야죠. 인접한 부동산끼리 길 문제, 통행권 문제, 때에 따라서는 이웃끼리 물 문제 적용받는다. 왜? 상린관계는 이용관계 조절이지 소유권 조절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인접해 있다면 지상권자도 전세권자도 물권자 임차인도 적용받는다. 적용받아야죠. 자, 넘기시면 2번 예가 넘겼어요. 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내 지상권 남한테 양도하거나 처분하거나 내 지상권 돈 빌리고 담보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응? 이게 바로 물권자. 누구 동의가 없더라도 설정자. 동의 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동의 필요 없어요. 물권자들은 토지에 동의가 없더라도 내 마음대로 양도 처분하고 남은 계약기간 30년 했는데 5년 썼어. 남은 25년. 남은 지상을 이전되게 해줄 수 있고 내 지상을 저당 같은 돈 빌려 쓸 수 있어. 이게 바로 물권자야. 근데 임대차인, 임차인들은 물권, 채권이 바로 임차인들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양도 처분할 수 없죠. 그거 채권이야. 물과 채권 차이점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설정하면서 너는 30년 쓰기로 하지만 저를 남한테 이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돈 빌려서 담보, 제공 이런 거 하지 않기로 하자. 제공, 금지, 특약. 절대 이런 거 안 하기로 하자. 이런 특약이 있었다면 이런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불리한 특약. 딱 이런 특약이 있더라도 무효한 특약이기 때문에 양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죠. 표면적 강행 규정. 그런데 지상권에서 이제 첫째 얘기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지료. 지료 얘기 잘 봐보세요. 요게 조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어렵지 않아. 판례가 여기밖에 없어. 지료 법정상을 빼버리면요. 판례가 나오는 곳은 지료 이야기밖에 없어요. 판례랄 것도 없지만 지료는 자 한줄 적어볼게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료는 지상권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정하면 내는 거고 정하지 않으면 무상이어도 유상 무상은 관계없다. 정하자는 무상, 정하면 유상. 근데 지료를 정했어. 그래 30년 쓰기로 하는데 1년에 500만 원 내기로 하자. 지료를 정했다면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정했으면 내야 되는 거. 1년에 500만 원 내기로 했어. 정하지 않으면 무상이야. 정하면 내야 되는데 정했어. 내야 되는데 만약에 지료를 정했는데 지료 체납이 2년 이상이라면 지료 체납이 2년 이상이라면 무슨 일 당하느냐. 정했는데 내지 않았어. 그러면 남은 계약기간 설정자,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해 볼 수 있어요. 소멸 청구하면 이 소멸 청구는 형성권이야. 이걸 청구하면 즉시로 지상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남은 계약과 다 소멸해요. 절대 몇 년 밀리면 안 돼. 2년. 근데 2년은 연속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연속이 아니어도 관계없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52년까지 30년 설정해줬는데 2022년도 냈어. 냈어요? 2023년 안 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냈어. 쭉 내다가 또 2026년 또 안 내는 거야. 합쳐서 2년이라면 소멸된다 안 된다? 된다. 연속이 안 된다. 그런데 지료 체납이 판례가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료 체납이 전후에 걸쳐서 체납됐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보세요. 원래 땅 주인이 갑이었어요. 근데 갑한테 의리 지상을 설정하고 상여 쓰기로 하고 건물을 졌어. 이게 지상권자야. 근데 얘한테 지료 내기로 했는데 500만 원은 1년 안 냈어. 1년 체납됐어. 그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토지가 이전에 넘어가서 병한테 바뀌었어. 신소유자야. 다시 얘한테 1년을 또 체납했어. 합쳐서 얘한테 1년, 전 소유자한테 1년, 현 소유자한테 1년, 합쳐서 2년 된 것을 지상권, 소멸사유다, 소멸사유가 아니다. 소멸사유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현 소유자 너에게 2년 체납됐을 때 지상 소멸 청구해야지 전후에 걸쳐서 2년 되는 것은 지상 소멸사유가 아니다. 꼭 이 사람한테 2년 체납돼야 돼. 전 소유자한테 1년, 현 소유자한테 1년 밀린 것은 소멸사유가 아니다. 현 소유자 너한테 2년이 체납돼야 돼요. 전후에 걸쳐서 체납된 것은 2년은 소멸 청구 사유가 아니다. 또 정했어. 500 내기로 해서 500. 정했다면 이것이 등기를 내야 돼. 지상권 설정기, 목적 건축물 보유權에서 기간은 2050년까지, 그다음 지료는 500, 연 500라고 등기 놔야 돼. 전에 이게 등기가 났다면, 여러 다 인정해요. 났다면 지료 증액 청구도 허용하고 대항력도 있고 다 인정해. 근데 저를 정했는데 정했다 등기부에 지료를 기재하지 않았다. 등기 안 났다는 거죠. 등기 나지 않았다면 지료 증액 청구도 요구할 수 없고 정했다 등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 지료를 제3자에게 대항 주장할 수도 없다는 거. 아니 3자가 왜 나와요? 2052년까지 1년 500씩 주기로 하고 설정해줬는데 등기부에 지료는 500 안 적어놨어요. 아 얘가 5년 정도 쓰더니 이 지상권을 병한테 넘겨버렸네? 남은 25년 쓰라고. 지상 이전에 병한테 쫓아가서 1년 500씩 주세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료를 정했더라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고 등기하지 않으면 지료 증액도 요구할 수 없다. 등기 놔야 되는 거예요. 요 얘기죠. 여기 빼기 없어. 다 하고 싶어도 시시해 죽겠네 아주. 그런데 거기 봐보세요. 쭉 내려오시면 기억에 지료 증감 청구권. 이 다음에 단전 이런 건전 뭐 전세금 증감 청구, 지료 증감, 차임 증감 청구, 주택임대 상감대 보증금 증감 청구. 이거 다 배우면 한 번에 다 정리할 거야. 완전 요약 정리할 때는 자 오늘은 법정지상권, 오늘 법정갱신 4가지 알아봅시다. 전세권의 법정갱신, 임대차 법정갱신, 주택임대 법정갱신, 상가임대 법정갱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쫙 정리. 자, 증감청구권, 차임증감, 전세금 증감, 지료증감 한 번에 정리해 봅시다. 전속기간, 최단기, 최장기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 수업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종합적으로 이런 걸 정리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각기업하는 거야. 나무를 보는 거야. 원래 공부를 하는 것은 숲을 먼저 봐야 돼. 전체 숲을 먼저 보면서 등산을 숲을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단기 속성반은 그럴 시간이 없어. 나무를 먼저 봐야 돼. 부분을 먼저 완성시켜 놓은 다음에 구슬을 껴야 돼. 구슬이 없는데 구슬을 낄 수가 없고 나무도 못 보는데 산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먼저 부분을 먼저 하셔야 돼. 거꾸로 가는 게 좋아요. 원래는 깊은 공부할 때는 전체를 아우르면서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구하면서 그래서 총체에서 배운 걸 다시 계약법에 어디가 연결되는지 굉장히 수준 높은 강의야. 아주 화려해 강의는. 개뿔 마치질 못해. 점수가 안 나와. 나무만 보세요. 나무만. 우리는 뭐든지 물으면요. 만약에 뭘 물었다. 지상 효력 물었다. 거기서만 다섯 지문 나와. 법정신 물었다. 거기서만 다섯 지문 나와. 전체를 아우르지 못한 못 맞히는 문제는 40문제 한두 문제 나올까 말까. 나머지는 다 부분만 물어. 뭐만 보자? 나무만 보자. 수를 보려고 노력하지 마셔. 너무 오래 걸려 시간이. 너무 공부량이 많아. 보세요. 하자는 대로 하면 돼. 제가 지료 증감 청구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웃었어요. 그분은 뭔가 아시는 거야. 야 내가 야 공부 엄청 많이 했다. 야 점수 더럽게 안 나온다. 그래요. 민법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언제까지 시간이 걸려요? 싹이 날 때까지 시간이 걸려. 여기 콩나물이 콩 안 차놨어 지금. 매일매일 물 준다고 싹 안 나 그거. 맨날 죽죽 빠져. 근데 오늘 싹만 나면 금방 자라요. 금방 자라. 여러분들이 지금 싹이 날 때까지 매일매일 물 줘야 돼. 싹이 빨리 나길 바랍시다. 공부는 처음은 굉장히 더뎌. 이 전공 공부이기 때문에 또 양이 많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 빨라지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빨라져요. D가 빨라져요. 그래서 그걸 믿어야 돼요. 자, 지료 증감 청권이 있어요. 지료 증감 청권. 지상권에서. 자, 30년, 보통 30년이잖아. 왜? 우리 견관 건물이지, 우리 목적물 없어. 30년 처음에 정했어. 2022년부터 52년까지 30년간 설정 쓰기로 하자. 지령 500 내기로 하자. 아, 세월 한 10년 지나니까 500이라는 돈이 별거 아닌 게 됐어. 주변 시세가 많이 올라갔고, 남 땅들은 뭐, 더 훨씬 많이 받아. 올려달라. 또 500 주기로 했는데, IMF 터지면서, 2024년 IMF 터지면서 주변 시세가 너무너무 싸게 떨어졌어. 막 반값이 다 떨어졌어. 500 너무 많지 않느냐. 300으로 좀 감액해달라. 서로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증감청권은 우리 민법에서는요, 남의 부동산 빌려 쓴 사람들 이게 다 있어. 전세권의 전세금 증감, 지상권의 지료 증감, 임대차 차임 증감, 주택 상가임대 때 보증금 차임 증감. 빌려 쓰다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기는 거야. 이거 사정 변경 원칙이라 부르는 거야. 한번 정했더라도 사정 변경 원칙이야. 사정이 바뀌면 그 변경 원칙에 따라서 올려달라, 깎아달라. 이걸 모두 다 인정해요. 이걸 어디에만 없냐, 이 증감청권이. 지역권에만 없어요. 이달 배운 지역권은 지료 증감이란 말이 없어. 거기 빼놓고는 전세권, 지상권, 토지 임대차, 건물, 주택, 상가 다 있어. 근데 어디에 있든 다 똑같아. 어디에 있든 형성권이야. 행사하면 반드시 증액, 감액에 응해 줘야 되는 거야. 어디에 있든 형성권에 응해 줘야 돼. 감액되고 증액돼야 돼요. 반드시. 또 어디에 있든 모두 이 증감청 어디에 있든 모두 편면적 강행 규정이야. 다 똑같아요. 불리한 특약은 무효, 유리한 특약은 유효. 그러면 남한테 창고 공장 임대 주면서 계약기간 5년 하면서 5년간 절대로 차임은 보증금 올리지 않는다. 증액 금지 특약. 유효 무효예요. 올리지 않는다. 유리하잖아. 빌려 쓴 사람한테. 그 유효한 특약이기 때문에 올려 못 올려요? 못 올려. 한번 정한 금액은 보증금은 차임은 전세금은 지금 어떤 경우도 IF 해례비가 터져도 절대로 깎지 않는다. 감액 금지 특약은 유리해 불리해요. 불리한 특약 그거는 무효. 감액 금지 특약은 무효. 증액 금지 특약은 유효. 다 똑같아. 어디든 형성권이다. 그런데 지상권에서 지상권 보는 거예요. 올리고 깎을 수 있어. 그런데 올리더라도 1년에 얼마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증액 제한, 뭐 5% 이상 올리지 말아라. 이런 증액 제한 규정이 지상권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올리더라도 1년에 5% 이상 채용할 수 없고 20분의 1 초과할 수 없고 얼마 이상 올리지 말아라는 증액 제한 규정이 지상권에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얼마 이상 올리지 못한다면 없어. 근데 이 다음에 배우면 전세 등기난 전세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는 올리더라도 1년에 5% 이상 증액 제한. 증액 제한 규정이 있어. 근데 지상권은 얼마 더 올리지 못하는 법은 증액 제한 규정이 없다는 거. 이거 하나만 봐두시오. 이 다음에 다 종합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 소멸은 별거 아니고 읽을 것도 없고 넘기시면 담보지상권 봤어요. 담보지상권 봤고. 자, 그 다음에 다 이제 편면적이야. 321쪽에 특수지상권 그래갖고 분묘기 직권 별표 2개 치셔. 예전에 한 1회 때부터 한 2, 3회 때까지는 산소짜리 나오지도 않았어. 여기까지 거. 물어볼 게 뭐가 있니? 최근 이게 더 잘 나와. 왜요? 시험 그 논점이 바뀐 그전에는 법학적으로 뭘 논하고 뭘 따지고 할 게 많은 데를 냈는데 지금은 중개 실무에 필요한 짓을 몰라니까. 아, 중개업무보다 뭐 산소 잘 물어봐요. 아니, 땅을 샀는데 산소가 하나 있네. 산소가 이장식 있는지. 임야가 경매 나왔는데 다 좋은데 3번 유찰됐는데 내 경락받을 마음이 있는데 산소가 있는데 그 경락받은 산소는 이장식도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운동. 이 산소 잘 물어봐요. 산소. 그럼 오히려 공부할 내용은 많지 않은데 실산에서 오히려 중개업무보다 보면 산소짜리 잘 묻지. 저기요. 법정이상권 좀 문의하러 왔는데 중개사님. 내 남의 땅에 건물을 쳤는데 이 법정 인정된 30년 존립할 수 있는데 이 법정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문제 되면 변호사 찾아가. 변호사. 건물을 때려부실 거 그냥 건물 졸업 이 큰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개 사무실 와서 한마디 물어봐도 될 일이 아니잖아. 오히려 법정상 이런 문제는 그런 분쟁이 벌어지면 정말로 변호사나 찾아가 소송할 일이 벌어지지. 큰 재산이 걸렸으니까. 중개사가 법정상 묻는 사람 없다는 거야. 산소는 물어요. 그럼 산소는 안 묻는데. 자, 분묘적은 보죠. 그러니까 요즘 출제 경향이
어렵고 쉽고를 갖고 시험 내는 것이 아니라 많이 쓰느냐 안 쓰느냐 중개업무 볼 때 그게 기준이야. 그러다 보니까 분묘지권 얘기 아무것도 안 잘 나오잖아. 분묘기지권. 뭘 분묘지권에 부르는 거죠? 산소짜리. 이 분묘지권은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이 분묘지권 인정되는 물건이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분묘지권도 관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배타적 권리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여러분들이 물건이란 말과 배탁 권리란 말이 같은 말이야. 물건이 되면 배탁 권리다. 물건이 안 되면 배탁 권리가 아니다. 온천권, 공원 이용권, 미등기 매수인들은 배탁 권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건 물건이 아니니까. 같은 말이야. 배탁 권리다. 근데 산소자 분묘지권은 등기에 인정돼, 등기 안 해도 인정되는 거예요.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소 가서 분묘지권 설정 깨주세요. 그러면 빨리 가래. 등기할래요? 할 수도 없어. 등기 대상도 아니야. 등기하지 않아도 인정돼요. 세 번째. 그렇지만 이 분묘지권이 취득되려면은 반드시 공시는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공시. 공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모든 물건은 뭐 하여야? 물건은 뭐 하여야? 공시하여야. 공시가 안 되면 인정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산소자 인정은 공시가 되어줘야 돼. 공시가 뭐예요? 공시가. 봉분. 딱 봐서 뭔데 봤더니 저 산소네. 내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봉분이 공시야. 이 봉분이. 따라서 이걸 만들어야지 산소자리가 인정되는 거야. 남의 땅에. 내가 내 땅에 산소 썼을 때 문제 돼요? 문제 안 돼요? 문제 안 돼요. 남의 땅에 산소가 있을 때 분묘지권 인정되면 남의 땅이지만 산소 쓸 수 있는 거고 분묘 인정이 안 되면 파내야 돼. 이장해야 되는 거고. 이 공시야. 이걸 갖춰줘야 돼. 봉분을 만들어야 돼. 따라서 봉분이 없는 평장. 남들 산소인지 뭔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취득할 수 없어요. 분묘지권. 시신이 안 취득되지. 가묘. 이거 안 돼요. 시신이 들어앉아 있어야 돼. 가묘는 아무리 봉분 만들어놔도 남의 땅에 산자 분묘 취득할 수 없어요. 밤에 와서 몰래 묻었어. 몰래 묻었어요. 그럼 암장. 이런 거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라도 분묘지권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안 되고 네 번째. 오히려 이 산소짜리 어디서 많이 배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중개업 실무에서도 잘 나와. 오히려 중개사법 시간에도 많이 배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27회 때인가는 민법에서도 나오고 중개법에서 나오고 두 문제가 나왔어. 같이 나왔어. 같이 더블로 잘 나오는 게 산소짜리 더블로 잘 나와. 또 하나는 명신탁 문제는 민법에서도 묻고 중개법 실무에서도 묻고 두 문제씩 나오던 때는 같은 해. 요건이요. 그럼 남의 땅에 산소짜리는 어떤 때 취득되는가? 다음 같은 세 가지 경우야. 이 세 가지 경우에 산소짜리는 취득한다. 첫째. 승낙을 얻어서 승낙. 맨 처음 산소 쓸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우린 땅도 없어. 근데 아버지 유언이 나는 화장 싫대. 꼭 매장해달래. 매장할 땅이 없잖아. 동네 사람이 그래요. 응? 저기 우리 임야 5만 평 있으니까 그 10평에 써 이렇게요. 예, 고맙습니다. 썼는데 한 10년 지나더니 마음 편해갖고 파내래요. 이장하래요. 이때 이장하지 않고 산소 계속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승낙 썼다면. 두 번째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보통 임야겠지만 매매하면서 분묘, 이장, 특약이 없었다면 땅은 팔았으되 산소는 계속 쓸 수 있다. 그러면 임야 같은 거 매매할 때 토지 매수 입장에서 제일 신경 쓸 문제가 뭐예요? 분묘, 이장, 특약. 말로 하는 것도 되지만 말은 증거가 안 남잖아. 언제 그런 특약이 했는데 그럼 다 입증해야 돼. 그건 꼭 계약서에 써야 돼요. 매매한 필지에 있는 모든 산소는 이장한다. 무조건 쓰는 거야. 이 임야가 넓다 보면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분묘적 특약이 있었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돼요? 매수인이 입증해야 돼. 토지 매수 입증 못하면 땅은 파세, 산소는 쓰는 거야. 그러니까 물적 증거를 남겨야 돼. 매수인들은 분묘적 특약. 없다면 산소를 쓸 수 있다. 땅은 팔았을 때. 또 하나는 분묘지권도 뭐가 된다? 시효취득. 남의 땅에 쓴 산소도 20년이 지나도록 공연하고
평온한 소리 지났다며. 공연이 뭐예요? 남의 딸 산소 썼는데 20년 지났어. 공연하다는 건요. 난 공공연하게 산소인지를 숨긴 적이 없어. 낮에는 싹 가려놔, 포장으로. 싹 가려놔. 밤에만 싹 이렇게 열어놔. 소리 없고. 평온이 뭐예요, 평온이? 난 20년이 지나도록 땅주인이 나타나서 한 번도 산소 이장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어. 아, 남의 땅에 산소 썼어, 산소 이장해라고 얘기를 했어. 얘기했는데 안 옮겼어. 그거는 강폭이야. 나 20년 한 번도 산소 이전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 땅주인으로부터. 그럼 평온한 소리 지났다면 산소를 시효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점유권 배울 때 타인의 토지에 남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들은 자주다, 타주다. 타주예요. 자주가 아니라 타주 점유로 봐요. 타주야. 타주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면 시효축하더라도 얻는 것은 소유권 얻어요, 소유권 못 얻어요. 소유권 못 얻어요. 취득 시장에서 소유권 얻을 수 있는 건 자주점유자만이 얻는 거야. 분묘지권은 타주기 때문에 20년 썼다면은 20년 지나면 그 부분에 뭘 얻는 거야? 사용권을 얻는 거야. 있는 게 사용권만 얻는 거지. 이게 자주라면 소유권 얻을 수 있어. 자주랑 소유권 얻으면요, 내 마음대로 뭐 합장하고 뭐 가정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사용권 얻는 거다. 타주기 때문에 사용권 얻는 거에 소유권 얻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야. 이때 지료는 뭐 승가가 얻었던 내내 이 특약이 없어요. 특약 없어 토지만 넘겨주고 산소 쓸 수 있건 시효취득했건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 무상 지료는 이제는 유상이다. 협의해서 결정이. 판례가 2018년에 바뀐 거야. 작년에 발음을 얻죠, 그러니까요. 발음을 얻었어요. 그전 무상이다 했어요. 지금 다 유상이다. 시효취득할 수 있고 허락을 쓸 수 있고 토지 매매하면서 분미장착이 없다면 쓸 수 있지만 협의해서 결정해라. 무상이 아니라 뭐가 원칙이다? 유상이 원칙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바뀐 거야, 판례가. 판례가 소개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어디다 해놨나? 아, 여기 있네요. 우리 교재로 따져보면요. 323쪽에 맨 밑에 5번에 지료. 청구한 날로부터 지급해야 된다. 양토형 분미지권도 지료는 지급해야 한다. 다 바뀌어서 2020년 판례. 다 바뀌었어. 다 유상이야. 산소 쓸 수 있지만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다. 여섯 번째, 존속기간이에요. 존속기간. 그러니까 남의 땅에 이 산소짜리를 얻었어. 얻었다면 산소 쓸 수 있어. 응? 필요한 범위에 다 쓸 수 있어. 뭐 제사 지내고 봉사하는 범위에서 다 쓸 수 있는데 몇 년간 쓰라는 거야. 존속기간은 분묘지간 존속기간 몇 년간 산소 쓸 수 있다. 자, 여기 때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적용하여 또는 준용하여 그러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야. 지상권의 존속을 적용한다면 몇 년 쓰라는 거야? 30년 쓰고 파내라는 거잖아. 산소를 잘 유지하려면 100년, 200년 쓸 수 있는 거지.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30년, 15년 되면 파내라는 거잖아. 적용하지 않는다. 조심하시고 이때 이 관세다 얻은 이 분묘지권도 우리가 2001년에 이 장사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장사 등에 관한 이 법률. 이 특별법이 제정됐어요. 그러면 이 분묘지권도 이 장사 등의 법률이 이 특별법을 이 산소짜리 분묘지권도 이 법을 적용받는다, 적용받지 않는다. 적용받지 않는다. 이 법. 이 장사법에 따르면요. 분묘 한 기당 넓이는 얼마를 초과하지 말고 뭐 이런 다 규정이 있어. 분묘지권도 장사에 관한 특별법인 장사법 적용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또 역시 특기가 발휘되기 시작했어. 그래요? 안 하면 돼. 받지 않는다. 큰일 나는 거야. 이걸 적용받는다 그러면요. 이 관습법이 아니라 특별법 들어와 버린 거야. 적용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뭐 우리는 굉장히 넓어 남의 땅이지만 산소 그 거기만 애들이 막 볼 갖고 와 막 봉차고 와 막 200평 그대로 쓰는 거지. 몇 제곱미터 제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관습법인 분묘지권은 장사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요. 또 이거 시효취득 할 수 있어요. 20년만 쓰면 산소짜리 사용권 얻어요. 하지만 이것도 언제 이제 설치한 산소만. 시효취득도 20년 쓰면 산소짜리 얻어요. 이것도 2001년 이전에
설치된 산소만 CO2까지 2001년 이후에 쓴 산소는 20년 지나도 CO2가 안 돼요. 2001년에 어떤 해인데 특별법이 제정된 해야. 장사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남의 땅에 쓴 산소는 20년 지나면 시식할 수 있지만 2001년 이후에는 남의 땅 산소 20년 지나도 시식할 수 없다. 판례죠. 이런 것도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누가 저 산소가 그러면 바로 그래요. 몇 년에 썼어? 부모님 산소 언제 썼어? 언제 돌아가셨나? 2002년에 돌아가셨는데 산소 썼는데 측량할 남의 땅이라는 일부가 파네. 빨리 파네. 시어치도가 안 된 거. 2001년 이전에 썼어. 20년 지났네. 시어치도 주하시면 되겠네. 이해되시죠? 2001년 이전 거만 시어치득이 돼요. 2001년 이후에는 이제 시어치득 인정 안 해요. 네. 이 정도 보면 되겠네. 이렇게. 참 쉽기도 하여라. 뭐 어려운 게 있어야 인상을 쓰지. 자, 그런 다음에 뭐 구분지상권 같은 거 크게 볼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볼까요? 기초 강의할 때 봤어요. 구분지상권은 거의 날 확률은 별로 없어요. 분모의 조건이 오히려 잘 나오는데 간단해,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구분지상권은 지금 뭐 10년째 안 나온 것 같아. 10년 전에 나와서 한두 번. 10년째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지상권보다 구분지상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할 때는. 왜? 30년 쓰는 지상권은 없어. 남의 땅 빌려서 건물 짓고 나무 심어서 30년 가자. 땅 주인이 빌려줄 리도 없고 등기 내줄 리도 없어. 담보 지상만 있어. 은행에서 저당 잡고 나대지에 지상권 잡는 거. 돈 갚으면 저당도 소멸하고 지상권도 말소시켜주는 거. 그 담보 지상권 있지. 진짜 30년 쓰는 지상권은 없어. 그런데 원투런치한테 구분지상권은 많아요. 이거는 쓰기는. 시험 문제 볼 거는 구분지상권이야. 구분지상권은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한 필 토지를 입체적으로 동시에 여러 명이 있어. 나는 당신 땅 밑에 지하 10m, 30m부터 50m까지만 쓰기로 하자. 여기만. 지하 지상권. 여기만 쓰기로 하자. 나는 당신 토지의 공간 지상, 공중 100m부터 150m까지 여기만 쓰기로 합시다. 공중 지상권. 나머지 땅은 당신이 여기 농사 짓고 경작까지 과손하시고. 이게 이제 지상권이에요. 이게 입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한 층만 쓰는 거예요. 지하 한 층. 지금 층만 쓰는 건데. 사회생활 때 공중 지상권이 많아요? 지하 지상권이 많아요? 지하가 많아요? 공중이 많아요? 두더지인가? 지하 파고 들어갔어. 막 파고 들어가서 지하만 써. 지하 지상권은 거의 없어요. 지하 지상권은 우리가 지하철 건설할 때 서울시 2호선, 5호선 건설할 때 다 수용을 못 하니까 이 지하철이 지나다 보면 도로를 따라갈 때는 다 시유지, 국유지라 문제 안 되는데 사유지를 지나갈 때는 수용을 요구한단 말이야. 토지의 소유권은 상하의 범위를 포함하는 거잖아. 내 땅 붙이는 거 수용해달라. 난 네 지하만 쓸 건데 수용을 해주려니까 땅값도 없고 공사비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때 만들어진 거야. 네 지하 30m부터 50m까지만 쓰기로 하자. 그 대신 영구무한. 영구무한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영구무한. 그래서 영구무한 쓰기로 하는데 사용료는 한 번 다 줄게. 공시지가의 5분의 1 줄게. 나머지 왜 너 건물 짓고 다 장사해? 지하철 빼기 없어요. 공중지상권 너무 많아요. 고압선 지나려고 그래. 한전에서. 고압선 많잖아요. 그럼 고압선 지나는 그 땅 주인들 다 수용을 요구한다고. 왜? 공중까지는 내 소유권 미치는 거잖아. 그럼 거기 뭐 설정이야? 땅 주인 만나서. 공중지상권. 상 150m부터 200m까지. 여기까지는 공중지상권 한전에서. 그 대신 지료는 사용료 영구무한. 그 대신 한 번 다 줄게. 사용료. 밑에 농사 지시라니까, 과손하시라니까, 공중지상권. 또는 우리가 도로 이렇게 오면, 역전 같은 데 이렇게 오면, 번화가 오면, 옥상에 큰 광고탑 붙어 있어. 뭐 삼성생명, LG전자, 번쩍번쩍 하는 거. 그런 광고탑 하나 만들면 몇 억씩 들어요. 그거, 구비상 설정 안 하면 광고업자들 설치 안 해요. 건물에 몇 억도 설치했는데 사용료 1,000만 원 주기로 했어. 건물주 바뀌어야 돼. 뜯어내래. LG전자 뜯어내래. 우리 삼성 걸 거야. 그러니까 몇 억 투자해서 1년 광고탑 있자고 할 수 없어. 그거 등기 떼어보면요. 토지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 아니에요. 토지 등기부에 지상 50m부터 80m 공작물 설치. 기간은 2040년까지. 그래야지 광고탑 설치하고 광고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한번 광고탑이 설치된 건물에는 안 떨어지죠. 다 등기 떼어보면 공중지상권이야. 광고 설치. 이거 많지요. 그런데 그걸 설정할 때는 반드시 상하의 범위를 반드시
기재해줘야 돼요. 이거 빠진 구분상권 없어요. 하 50m부터 80m, 상 50m부터 100m 해줘야 돼. 이걸 기재하고. 그렇지만 구분상권 다 똑같아. 한 층만 정했다는 것뿐이지 다 똑같아. 왜? 지상권이나 법점은 12개 점을 다 적용하는 거야. 그럼 구분지상권도 한 층만 정했다 뿐이지 상인강에 처형받고 지료처럼 2년이라면 소멸 청구당하고 구분지상권도 양도 처분할 수 있고 담보쟁할 수 있고 다 똑같아. 왜? 지상권에 하나 법점을 다 적용하는 거야. 이거 하나만 달라. 상해범을 정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 다른 게 뭐냐? 수목. 수목은 구분지상권이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수목을 보육해서는요. 일반 지상권 해야지. 공작물, 건축물 다 좋아. 구분지상권. 하지만 수목만은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는 거. 세 번째, 법조문에 보면 우리 교재 322쪽에 325쪽에 거기 2번에 설정해서 2번 봐보세요. 325페이지에 2번에 동그라미 2번. 자, 밑줄.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의 권리를 가진 때는 그 사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들의 승낙이 있어야 설정할 수 있다. 어느 토지에 지하지상권 공유자 설정하려고 그러는데 이 토지에 이미 토지 임차인이 토지 일반 지상권자가 토지의 전세권자가 있다면 그들 전원에 승낙서 첨부되지 않으면 등기를 안 받아줘요. 자, 보세요. 구분서 설정한 토지에 이미 다른 용의권자가 있다면 그들 전원에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등을 받아주겠다. 걔들 권리 침해할까 봐.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그런 얘기들 뭐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거 뭐 있나? 그다음 그 3번 효력 봐보세요. 효력 보면 2번 봐보세요. 3번, 2번 봐보세요. 이게 두 가지만 달라. 수목은 안 된다는 거, 상할범을 정했다는 거. 다른 용의권자가 있다면 그들 전원에 승낙서를 첨부해야지 등기 받아준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2번 보면요.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 몇 년 쓸 것이냐, 양도, 담보, 임대, 갱청구, 매청구, 지료증감 등은 다 뭘 적용하라? 지상권을 적용해라. 다 똑같이 하는 거야. 나머지는. 상할범을 정했다는 건 다른 거예요. 이렇게요. 공중지상권, 지하지상권, 고압선 선진하는 거, 광고탑 설치하는 거, 지하철 통행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아까 지상권에서 지상권은 최단기 제한은 있지만 최장기 제한이 없다. 그래서 제가 제한이 없다. 연구만도 된다. 연구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하철 공사하고 고압선 지나는데 50년, 30년 정하면 30년 뒤에 걷어내라고 못할 거고. 그래서 연구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분지상권에서. 연구만도 좋다. 자, 법정지상권 얘기 보세요. 페이지 325쪽부터 아마 344쪽까지 한 10페이지에 걸쳐서 관세법정지상권 얘기가 나와요. 넘겨보세요. 넘기기만 합시다. 넘겨보세요. 깨알 만한 글씨로 326조, 327조 넘겨보세요. 328, 329 또 넘겨보세요. 330, 331 또 넘겨보세요. 아직 안 끝났어. 332, 332 안 끝났어요. 333, 335 장장 10페이지에 걸쳐서 깨알 만한 글씨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 포기해야지 인생이 편해. 이거 끝까지 알아보자. 우리가 물론 저 시험이 아니고 연구의 뜻이 있고 알아보는 시간, 교양 시간이야. 그러면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이게 정리해가면서 보면 너무너무 지식이 늘죠. 근데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 일단 이거는 얼리 넘긴다. 내가 심화. 심하게 딱 1시간만 잡아서 50분 잡아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혹시나 몰라서 넘기시고 이어서 지역권이에요. 지역권. 그러니까 이 용익물권은 이 법정지상권 그 판례와 사례만 빼버리면 나머지 다 단답시 간단해요. 뭐 지역권은 무슨 판례가 있나? 자, 지역권 볼까요? 지역권은 낼 게 없어 사실은. 그래서 원래 지역권은 다른 시험에서는 안 내요. 민법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서도 여기 보고 법무사 애들도 여기 보고 다 봐. 애들은 안 내. 왜? 있어야지 지역권이. 승력신들 내줘야지 지역권이 있지. 등기 없인 건 법정 지역권이 한 번 없어. 법정 지상권이 있어. 등기하지 않아도 합의하지 않아도 남의 땅을 삼면서는 법정 지상권이 있을지언정 법정 지역권이 한 번 없어. 등기가 안 나면 지역권이 없는데 등기 난 게 없어요. 그냥 쓰지도 않는다는 건 판례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내지도 않는데 우리 전 이상하게 이걸 꼭 내요. 왜 그럴까요? 어쩌다 10년에 15년 만에 한 번 들은 출제위원이 관연도 기출문제를 갔더니 지역권 문제를 계속 내니까 꼭 내는 거구나 중에 시험에서는. 그런데 판례가 없는 부분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만 뭐든 꼭 내는데 제가 한 문제 나와요.
양이 많잖아. 너 지역권도 291조부터 302조까지 법조문은 12개 법조문을 두고 있어. 12개 법조문을 두고 있는데 이 법조문 중에서 판례가 나오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판례가 60년 1월이나 만들었잖아. 그럼 지금 2022년 60년이 지났잖아. 60년간 판례가 한 건밖에 없어. 시효치드. 그 얘기는요. 판례가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은 법적 분쟁이 없다는 얘기는 실산에 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쓰지 않는 물건이야. 거의. 이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험은 봐야죠. 자, 지역권에서 어딜 먼저 볼 것이냐. 우리 기초 강의 때 봤어요. 337쪽에 3번 성질. 337 성질. 별표 2개. 여기 중요해요. 시험 문제, 저 시험만 가르치는 거야. 1번 밑줄. 비한정적,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 밑줄. 제목에 밑줄 쫙 그시고 한 배 넘겨보세요. 2번에 부정성 동그라미 밑줄. 2번에 부정성. 동그라미 1번 수반성 동그라미 밑줄. 부정성, 수반성 밑줄. 쭉 내려오면 3번에 불가분성 밑줄. 제목에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봐보세요. 339쪽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339쪽에 보면 어려운 얘기 나오고 뭐 불가분성, 소멸시 중단형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있어요, 거기. 339쪽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치시고 밑줄 쫙 그으세요, 그거. 세 줄 밑줄 그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친다, 별표 친다, 밑줄 그으셔, 2줄. 이거만 보면 돼요. 왜 그러냐? 이따 볼 거야, 제가. 우리는 소멸시효제도 시험 범위가 아니야. 취득시효는 시험 범위에 들어와 있어, 취득시효는. 소멸시효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근데 소멸시효가 말뜻은 알아야 대충. 소멸시효의 중단이니 정지니 이런 제도를 우리가 몰라요. 왜? 그거 가르치면 될 거 아니야. 소멸시효는 한두 단어가 끝날 문제야. 소멸시효는 민법 총칙에 163조부터 184조까지 장장 22개 법조문 두고 있는 게 소멸시효야. 소멸시효를 어느 정도 알려면 뭐 소멸시효 중단이 뭐 정지만 알려면 대리만큼 공부를 해야 돼. 시험 범위도 아닌 것을 대리만큼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 질문을 내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야. 소멸시효 제도는. 응? 그래서 여기가 좀 어려운데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자, 정리할게요. 성질을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일단 거기가 중요하고 먼저. 지역권이요. 요역지, 승역. 그럼 그림 먼저 그려볼게요. 어느 토지가 있어. 또 여기 남의 토지가 이렇게 있죠. 보통 통행지역권이 가장 대표 통행지역권. 이렇게 길이 있어. 근데 얘가 길이 있어. 길이 없는 게 아니야. 길이 있어. 그러면 이 길을 사용하는 불편하다고 해서 불편한 남의 땅 길 낼 권리 있어 없어요? 없다 배웠잖아. 차라리 길이 없으면 주통행권 길 낼 수 있지만 길이 있는데 길 낼 수 없잖아. 근데 이게 이제 여기다 얘가 펜션 영업을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큰 도로가 없었어. 큰 도로가 뻥 뚫린 거야. 이쪽으로 들어오면 접근성도 좋고 남한테 홍보하기도 좋고 땅값도 올라가고 길 내면. 그럼 얘가 길 낼 방법이 뭐가 있나요? 길 낼 방법이. 애들 만나서 니네 땅을 길 좀 내자. 응? 내래 내지 말래요. 아 내지 말라. 땅을 사라 그러지. 살 돈은 없어. 그럼 얘가 애들 만나서 그럼 이렇게 하자. 니네 땅에 지역권 설정해줘. 저거 설정해주면 내가 지도 줄게. 그럼 얘들이 좋다. 내가 설정해줄게.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동네에서 그냥 다녀. 등기 내줘. 등기를 안 내줘. 등기를 내줘버리면 저만큼 내 소유권이 제한받는데 땅값이 떨어지지. 현실적으로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남의 땅에 필요한 이런 토지를 우리 뭐라 부른다? 요역지. 다녀라라고 승낙한 땅을 승역지. 요역지, 승역지. 지역권은 반드시 요역지와 승역지라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꼭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이때 요역지와 승역지는 이 두 가지는 서로 인접성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인접하지 않아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 토지와 이 토지를 인접하지 않아도 지역원을 낼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이제 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 요역지는 그렇지만 한 필지, 1필지 전부 해야지, 전부 해야지.
요역지가 1필지 일부, 요역지가 1필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으로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승낙한 땅, 승역지는요. 여기 있네. 승역지는 일부여도 좋고 딱 열리만 다녀. 도면 그렸어. 열리만 다녀. 일부. 다 다녀. 아무나 다 다녀. 다 통행해. 전부. 또는 1, 2도 다녀. 두 필지. 관계없잖아. 승역지 일부도 되고 전부도 되고 또는 여러 필지 되고 관계있다 관계없다. 이건 관계없어. 관계없어. 근데 지역의 목적. 왜 남의 땅을 쓰려고 그러냐. 응? 이 편익이 제공된다래요. 이 땅을 씀으로써 이 땅에 편익이 제공된다. 편익. 이 편익이 제공돼야지만이 이게 지역권이에요. 편익이 제공된다는 말이 뭐예요? 요역지가 땅을 씀으로써 요역지 가치가 증가하고 효용이 높아져야 돼. 땅이 좋아져야 돼. 그게 지역관광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왜 남의 땅 쓰려고 하냐? 목적은 제한이 있다, 제한이 없다. 아무런 목적에 제한이 없다. 무엇이 돼도 좋아. 통행지역권, 용수, 물 쓰는 지역권, 관망지역권, 자기지역권, 부자기지역권, 무엇이든 좋아. 목적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 아까 남의 땅을 쓰지만 지상권은 목적 제한이 있어 없어요? 있어. 법조문에 건축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럼 목적을 기재할 때 지상권 등기 낼 때는 목적을 명확히 적어줘야 돼. 건축물, 공작물, 수목. 이 목적물에 따라서 최단결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역권 등기 낼 때는 목적은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돼도 관계없어. 응? 목적 제한이 없다 그래요. 그 다음에 지료는 내야 되는 거요? 내지 말아야 되는 거요? 여기 통행지역권. 남은 쓰기로 했어. 지료는 유상, 무상은 관계없어. 관계없는데 그래 승낙해주고 등기 내주면 내가 1년에 100만 원 줄게. 내기로 했어. 지료를 정했어. 지료를 정했더라도 이 지료를 지역으로는 등기할 수가 없어요.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아까 지상권은 유상, 무상 관계없는데 지료를 정했다면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등기하면 대항력 있고 등기하면 지료 증감청권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지역권 지료를 정했더라도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거. 등기에 기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땅 쓰는 지역권인데 이 지역권 존속기간 몇 년 쓴다는 최단기 제한이 있어 없어요? 아무리 짧게 해도 1년 보장해줘라. 2년 보장해줘라.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최장기 몇 년 초과할 수 없던 최장기 제한이 있어 없어요? 제한도 없어요. 지역권은 최단기도 최장기도 아무것도 제한이 없다. 3개월 3개월 쓰고 1개월 1개월 쓰는 거야. 연구만도 좋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 지역권이 성립하려면 물건 전세권, 지상권, 지금 물건 이 물건 성립하려면 어디 성립하는 거냐? 지역을 성립하려면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에 지상권 설정 합의가 있어요. 합의가 뭐예요? 계약. 근데 누가 합의를 해야 돼요? 요역지 소유자 아닌 자. 어떤 사람이 이 땅을 30년간 지상 설정했어? 10년간 토지 전세권을 얻어서 쓰는데 1, 2 통로를 쓰면 훨씬 좋아지겠어. 얘 땅집 만나서 저기요 10년만 통로 좀 쓰게. 지역을 설정해달라. 내 지료는 1년에 100만 원씩 낼 테니까. 요역 소유자가 아닌 요역제 지상권자 또는 토지 임차인 또 전세권자도 지역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얘들 합의만 되면. 얘들도 아닌 자도 요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토지 임차인 같은 경우 토지 임차인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어요. 합의가 있고 플러스 그리고 반드시 뭐가 돼? 합의 플러스 등기 나야 돼. 이거 없이 성립하지 않아. 지역권 등기 잘 성립하잖아. 즉 합의하잖아도 등기가 성립하는 법정 지역권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아. 이 있어야 돼. 그런데 지역권 등기는 등기 나야 돼. 등기가 안 나면 지역권이 아니니까요. 어디다 신청해야 돼? 신청을. 지역권 등기는 어디다 신청한다? 지역권 등기는 요역지가 승역지 등기부 을부에다가
우리 여기다가 지역권 등기를 여기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권. 뭐를 지역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거 뭐라 불렀죠? 이거를 승력지. 승력지를 지역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걸 지역권 부르는 거 아니고 승력 지역권을 부르는 거야. 승력지 지역권을 부를 때 지역권 등기를 어디다 내는가? 승력지가 지역권이니까 승력 등기 을구에서 신청하는 거죠. 여기다가 요역지 표시. 어떤 땅이 이 땅을 쓸 수 있는 거. 어떤 땅이 여기를 쓰는 건지 요역지 이 땅을 표시해 줘야 돼. 신청이 없다니까. 요역지 표시해 주고 목적, 통행, 범위, 전부라면 전부, 일부라면 일부. 이런 써주는 거야. 그래서 신청을 등기가 나야 돼. 등기 났어. 지역권 승역 등기 났어. 등기 났다면 이 요역지 토지 등기부, A 등기부 떼어보면 지역권 등기가 기재돼 있나 안 돼 있나요? 승낙한 토지에다 지역권 등기 내는 거야. 그럼 이 등기부 이거 을구 떼어보면요. 지역권 설정 등기, 접수원리, 접수번호, 목적은 통행규에서 어떤 토지가 요역지 소재지를 밝혀줘. 이 토지가. 여기 써져 있어요. 사람 이름은 안 적어요. 토지가 토지를 쓰는 거 사람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적어줘요. 이렇게. 이 토지가 여기 쓸 수 있다. 그럼 요역지 토지 등기 떼어보면 지역권 등기 있을까 없을까요? 이건 민법 문제가 등기법 문제야. 있어요. 나는 승력지 등기를 내면 등기 하는 순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등기관들이 지역권 등기 낼 때 승력지, 요역지 표시해줬죠. 그 토지를 찾아내서 거기다 직권으로 기재해놔요. 이 땅에 승력지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청을 승력 신청하지만 요역지 등기부에는 무슨 등기? 직권 등기가 기재된다. 알아볼 수 있게끔. 이게 돼요. 이게 등기가 나야 돼요. 그 등기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등기 났어. 지역권 등기 났어. 그러면 성립이 된 거야. 등기. 그러면 지역권이 어떤 특징이 있냐? 지역권은 그렇지만 물건이지만 비배타성, 비독점성 이런 특징이 있어요. 원래 물건 독점성이 있어. 나만이 사용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지역권은 남의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공동 이용권이에요. 이 독점성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설정하면 얘도 쓰고 여기를 얘도 쓰고 이쪽 땅이 그래요. 야 나도 설정해줘. 나도 사용료 통행 지역권 내주면 100만씩 낼게. 이거 너도 설정해. 그래서 얘도 쓰고 다시 쓰는 거야. 물건이지만 독점성이 없어. 공동 이용권이야. 공동 이용권이기 때문에 물건이지만 이 중에 따블 이 중에 지역권 설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동일한 부분에 두 명의 지역권 등기 할 수 있죠. 또 B 등기부 떼어볼게요. B 토지 등기를 떼어봤더니 토지등기 을부에 1번 지역권 설정 등기 목적은 통행하기 위해서 어떤 토지가 A 토지가 2번 지역권 설정 등기 목적 통행하기 위해서 어떤 토지가 D 토지가 동시에 두 명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큰 특징이죠. 다른 건요. 동일한 부분에 두 명의 전세권이 나올 수 있어 없어요? 동일한 부분에 두 명의 지상권이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동일한 부분에 두 명의 지역권자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중 지역권도 설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남의 설정했더라도 지역권은 그렇지만 점유를 수반하는 물건은 아니다. 편하죠? 그냥 내 땅 위에서 네 땅을 통으로 쓰는 것뿐이지 300일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누가 승력지를 침해했어. 지역권 등기 내놨어. 등기 내놨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막 방해를 해. 막 출입하지 못하게 바리케 쳐놓고 막 출입 못하게, 통행 못하게 방해한다면 지역권자도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모든 물권자들은 너 내 물권 침해하면 지상권에 기한, 지역권에 기한, 저당권에 기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 행사할 수 있어. 물권 청구 행사할 수 있는데 다 물권 청구 중에서 뭐는 안 된다? 목적물 반환 청구권만은 행사할 수 없다. 이거라는 거죠? 이거라는 거죠. 이게 9번째 얘기야. 10번째 얘기 볼게요. 무슨 다 편면적이지. 이게 뭐 깊은 이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이제 요 얘기 중요해요. 지역권은 뭘 갖고 우리가 지역권이라 부른다? 제가 지역권의 말이 떨어지면 항상 말을 바꾸세요. 지역권은 그러면 승력지. 이걸 지역권이 부르는 거야. 승력지는 같은 말이야. 지역권은 그러면 말을 바꾸세요. 승력지는 지역권은 요역지에
요역지에 딸려있는 종된 권리다. 이 적어놓기 하면 승력지는 요역지에 딸려있는, 한마디로 승력지는 여기 딸려있는 종된 권리다. 그러니까 종된 것, 그럼 이게 주된 권리야. 이게 주가 되는 거야. 종된 건 주된 거 어떤 기능을 하라? 운명을 같이 해야죠. 운명 같이 해야 돼, 이제. 지역권이라 하면 승력지는 요역지 토지에 딸려있는 종된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지역권은 승력지는 요역지와 수반성, 수반해라. 운명 같이 하라, 수반해라. 두 번째, 지역권은 요 딸려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승력지는 요역지와 부종성, 부종하라, 부종성. 이 말이 어려워요, 지금. 또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승력지는 요역지와 불가분성. 이 원칙을 지켜달라는 거야. 우리가 배웠던 지상권은 위에 있는 지상물과 지상권은 운명같이 하나이기 때문에 부종성, 수반성이 없어. 요역지와 승력지는 운명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종하고 수반해야 돼. 자, 보세요. 그런데 수반하라. 이 수반성은 그렇지만 이게 292조인데 수반성은 그렇지만 임의규정이야. 물권법이자 강의정이 아니야. 원칙만 수반하는 거야. 그러면 특약이 있다면 특약으로 이 수반하는 것을 배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이것도 볼게요. 수반한단 말이 뭔가? 이 설정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A 토지가 남의 토지지만 통로 쓸 수 있어. 쓸 수 있어요. 이렇게요. A 토지가 이거 갖고 있는 거야. 여기에 승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A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름이 A 토지고, 가비한 사람이 이 땅을 병한테 팔았어요. 땅을 요역지를 팔아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어.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A 토지 등기부에 가백 을러서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얘한테 승역 쓰는 권리도 함께 넘겨주라는 거야.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넘어가면 승역을 함께 넘겨주고, 또 A 토지의 갑이 땅 주인이 의리라는 사람한테 30년 지상권을 설정해줬어. 그러니까 지상권자한테 승역지도 쓰게끔 넘겨주라는 거야. A 토지에 대한 권리가 넘어가면 승역지도 함께 수반해서 넘겨줘라. 쓸 수 있게끔. 같이 넘겨주라는 거야. 하지만 무슨 규정? 임의규정. 아무런 말 없이 넘어가는 거야. 요역지가 넘어가면 승역지도 함께 넘어가는 거야. 따라가서 넘어가야 돼. 그럼 땅을 산 사람 어른요. 승역 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특약을 맺었어요. 너희가 땅은 팔겠다. A 토지는 팔겠는데 특약상 승역지는 소멸시키기도 한다. 근데 땅을 팔지만 승역지는 소멸시키기도 한다. 특약이 있다면 이 땅의 소유권만 넘어가지 승역지는 없애버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아무런 말이 없다면 요역지에 대한 권리가 넘어가면 승역지도 함께 따라가라. 수반해줘라. 하지만 특약이 있다면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응? 이거 임의규정이야. 자, 부정성이야. 이 부정 어려워. 이거 강행 규정이에요.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주는지 선생이지만 나도 이런 거 설명하면 어디는 재미가 있는데 어디는 재미가 없어. 왜요? 사회생활 때 쓰는 거야지 뭐 재밌게 가르치지. 있지도 않은 이론적인 문제지 실제는 지역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성등기소에 평택등기소에 60년간 지역권 등기란 거 한 건도 없어. 내가 단원에 내가. 그러니까 등기관들이 지역권 등기 어디 내는지 실무 처리해 본 적도 없대. 그 정도로 지역권은 없어요. 제정신인 거야. 여기다 등기를 왜 내줘. 그냥 시골에 있는 동네 그냥 우리 마당 통해 니네 마당 들어가는 거지. 등기 내준 거 어딨나. 응? 등기 내려면 등기 비용 들지. 내 땅 제대로 활용 못하지. 물건이잖아. 응? 현재는 등기를 낼 수가 없기, 등기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거의 지역권은 없는 물건인데 이런 걸 물으니까 짜증나는 거야 제가. 부정성 봐보세요. 부정성은 어디 표현하나 보세요. 이건 강인 특약으로 배제 못해.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야. 지역권은 이렇게 표현해요. 지역권이 뭐죠? 승역지. 한테 말을 바꾸세요. 승역지는 지역권은 요역지와 함께만 승역지 요역지 함께만 양도되고 이전한다. 함께만 양도된다. 그러면 뒤집어서 요역지와 분리해서 승역지만 남한테 분리 양도하거나 분리 이전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원칙만 안 된다.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이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등기법 배우실 때 뭐든지 이전 등기,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 할 수 있어. 가등기도 잡을 수 있어. 응?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한 번 넘어갈 때마다 주등기, 독립등기로 해. 소유권 이해 권리 이전 등기 할 때 부기등기로 하면 돼요. 다 이전 등기 할 수 있어. 근데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용어는 없어. 전세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다 이전 등기, 임차권 이전 다 할 수 있어. 근데 지역권 이전 등기한다는 말은 없어요. 이게 있어버리면 불리항도 할 수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지역권 등기 어때 낸다 그랬어요? 승역승부에 낸다 그랬잖아. 아까 이거 B등기부예요. 승역등기부예요. 승역등기부 을구에 1번 지역권 설정 등기. 접선원일, 접수번호. 원인 몇 월 며칠? 설정의 원인으로. 목적, 통행하기 위해서. 어떤 토지가? A토지가. 그러니까 A토지 소재를 밝혀줘요.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무슨 동, 몇 번째 다 적어야 돼. 주소. 이 토지가. 그런데 요번에 등기사에서 그래. 저기요. 이 승역지를, 이 A토지가 이걸 통을 쓸 수 있는 것을 옆에 있는 D토지가 좀 쓰게 여기로 이전해 주려고 하는데, 요거만. 그 등기사 와서 저기요. 이렇게 해주세요. 1, 부기로 지역권 이전 등기. 승역지 이전 등기. 누구한테? A토지가 아니라 D토지도. 돼야 안 돼요? 이게 허용되면 지역권은 불리한가 되는 거야.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이 땅을 승역지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이거 사야 돼, 이거. 요역지가 넘어가면 승역 한 개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요역지 가만히 두고 승역이 뚝 떼서 얘네가 쓰는 승역지를 얘네 승역지를 바꾸자.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승역지, 요역지 함께만 양도 이전되는 거지. 요역지는 가만히 두고 승역지만 뚝 분리시켜서 D토지로 이전되게 해줄 수 없어요. 절대 안 돼. 이거 특약으로도 안 돼요. 이걸 뭐라 부른다? 부정성. 말 정리해 볼게요. 지역권은 승역지는 요역지에 함께만 양도 이전하지. 응? 승역지만 분리해서 등기소 가서 지역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절대 안 된다. 이건 강행규정. 절대 안 돼. 절대. 이건 특약이 있다면 수반하지 않을 수 있어. 이건 임의규정. 이 불가분성이라는 말이 이제 어려워요. 불가분성. 지역권의 불가분성. 이게 특별히 이제 어려운데 이 불가분성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까지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 설명하기는 너무 말이 안 돼. 우리가 취득시효도 어디까지 배우냐면 그냥 취득시효만 배우지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제도는 안 배워요. 현법민 같지만 현법민가 아니야 거기가. 근데 이거 지역권의 불가분성을 완벽히 하려면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 소멸시효 중단 정지제도를 다 알아야 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거기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불가분성이란 말이 뭐예요? 지역권의 불가분성, 이 말이 떨어져요. 불가분성의 말이 떨어지면 민법을 배울 때 불가분성. 이 단어 잘 나와요. 나눠지지 않는다. 근데 불가분성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야? 계약의 해지의 불가분성, 지역권의 불가분성, 공동저당의 불가분성. 이 불가분성이 많이 떨어지면 한 명이 아니야. 여러 명이 T-엉클에 쓰는 거야. 매도인도 여러 명, 매수인도 여러 명. 요역지 소유자도 여러 명, 승역지도 여러 명. 공유지. 1대1. 매도인도 한 명, 매수인도 한 명. 요역지 소유자도 한 명, 승역지 소유자 한 명. 1대1 이런 말 쓰지 않아. 여러 명이 T-엉킬 때 쓰는 용어가 불가분성이라는 용어야. 여러 명이 T-엉킬. 그럼 이미 이 지역으로 불가분성이 떨어진 순간, 자 보세요. 요역지가, 남의 땅 요역지가 있어. 요역지예요. 남의 땅이 필요한 토지야. 승낙권, 이게 일 다녀라. 통행지역권. 통으로 다녀라. 승낙한 땅, 승역지야. 근데 지역으로 불가분성이 떨어지면 요역지 소유자 한 명이 아니야. 여러 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역지가 왜 여러 명이야? 공유지. 공유지예요, 공유지. 요 소유자가 갑, 을, 병, 세 명의 지분 3분의 1씩 갖고 있는 공동소유한 토지야. 단독 소유라면 이런 말 안 써요. 공유지예요. 요역지가 공동소유일 때, 여기서 여러 명일 때, 공유지일 때, 이 지역권의 취득은 이 토지가 A 토지인데 남에서 쓸 수 있는 승역지가 없어서 땅이에요. 없어서 땅인데 이번에 남에서 쓸 수 있는 지역권을 얻어요. 승역지를 취득해요. 승역지. 지역권 취득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없었던 승역지가 취득돼요. 이게 시효 취득이야.
원래 지역권도 남의 땅에 지역권 등기 내지 않아도 20년간 계속 또 표현되게 통행하면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어. 이게 취득시효를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없던 지역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지역권 생기는 거야. 그럼 없어는 이 토지가 남에다 쓸 권리가 없어도 이번에 써도 된대. 이 땅에 생기는 것은 이 토지가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야. 그럼 여기 좋은 일이었어. 좋은 일. 이 토지에 좋은 일이야. 좋은 거. 좋은 일이야. 그냥 취득은 공유자, 가불병, 전원. 전원에 해당돼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1인만 해당되면 1인만 취득하면 전원이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잖아. 그럼 보세요. 이 지역권 시효 취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을과 병은 남의 땅 다닌 적이 없어. 다 다른 데 일을 다녔어. 근데 가벼운 사람이 20년간 계속되고 표현되게 이제 혼자서 묵묵히 남의 땅 계속 통으로 썼어 얘가. 그러니까 얘가 시효 취득하는 거잖아. 얘가 시효 취득하면 얘들 어떻게 된 거야? 다 시효 취득하는 거야. 그러면 간만 시효 취득했다 간만 다니고 을과 병은 돌아가시오. 말이 안 되잖아. 한 명만 취득하면 전원이 다 취득하는 거야. 그럼 취득이 없었던 지역권 취득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 3명 전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공유자 중에 한 명만 취득하면 한 명만 인정되면 전원이 다 취득하는 거야. 취득이 쉽잖아. 3명 전원에 해당돼. 그럼 해당돼요 그러면요. 3명 전부 다 20년 다녀야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셋 중에 아무나 한 명만 20년 다니면 지역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취득은 어렵다 쉽다? 쉽다. 1인만 해당되면 1인만 취득하면 전원이 다 취득한다. 이번에 있었던 지역권의 소멸이야. 승역지가 없어진대요. 원래 이 토지가 남의 땅 쓸 수 있는 지역권 등이 났어. 등이 있다 보면 승역 등이 났어. 승역지가 있었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없어진대요. 이거 쓰면 안 된대, 이제는요. 그럼 있었던 지역권 승역 없어지는 것은 이 토지 위에서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 아니야. 이거 없어져 버리면 이 땅값 떨어져. 토지 활용도 떨어져. 나쁜 일이야. 소멸은요. 1인만 갖고는 소멸하거나 1인만 갖고는 승역지를 포기할 수 없고 항상 공유자 전원에 해당될 때만 소멸되고 포기되는 거야. 그럼 있었던 지역 소멸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 전원이 아니면 절대 소멸하지 않아. 전원에 해당될 때만 소멸해. 취득은요. 1인만 해당되면 다 취득해. 취득은 쉽고 소멸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지역 불가불성이라고 불러요. 제가 중단정지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밑줄 거는 거 보세요. 이론적으로 요게 좀 보세요. 339쪽에 1번 봐보세요. 거기 339쪽에 1번. 제가 밑줄 거놨어요. 자, 1번에 공유자 중에 1인의 자, 요역지가 공유지라는 거예요, 이미. 불가불성 얘기를 하면. 요역지가 공유자일 때, 그 공유자 중에 1인의 소멸 청구. 토지 공유자 1인은 한 사람은 자기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1인만 갖고는 소멸한다, 소멸시킬 수 없다. 소멸시킬 수 없다. 어떻게 해야지 소멸시켜요? 전원에 해당될 때만 소멸해야지. 1인만 갖고는 소멸시킬 수 없고 1인만 갖고는 지역권 포기할 수 없다. 불가분성. 자, 2번 봐보세요. 공유자 1인이 취득한 경우 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승역 취득한 때는 다른 공유자가 되는 거 1인만 취득하면 전원이 다 취득한다. 전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1인만 해당되면 전원이 다 취득한다. 취득은 쉽다. 소멸은 어렵다. 지역권 불가분성. 이론적인 얘기지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요 정도만 봐주셔야 정도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어. 자, 10분 쉬었다가 몇 가지만 조금만 더 정리하고 갈 거예요. 자,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자고요.